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또 하나 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조선일보에서 크게 보도를 했던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좀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탄도미사일 IRBM 해가지고 뭐 최근만 일주일 사이에 뭐 7발인가 쏘아대고 하다 SLBM을 저수지에도 쏘아대고 지금 네, 도발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비행기를 150대나 출격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 우리 공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출격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한 가장 주 무기는 이제 미사일 그 발사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같이 중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기관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영화 보면은 그냥 탁 타고 다다다닥 갈기면서 또 같이 전투기끼리 서로 총을 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포라는 게 아주 필수 무기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공갈포로 출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탄이라고 실탄도 하더라고요. 없이. 예, 교육용 탄, 공갈탄이죠. 그러니까 예. 공포탄 같은 거죠. 실탄이 없이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겁니다. 150대가 출격을 했다고 그랬을 때 웃었어요, 다. 왜 웃었냐면 사실 지금 북한의 공부는 정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네. 왜? 우리는 지금 F 시리즈에 계속 그 신형들을 계속 우리가 도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또 개량해서 생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텔스기까지 가 있잖아요, 우리는. F-35 지금 띄운 게 스텔스기입니다. 즉, 적의 레이더에 전혀 노출되지 아니하고, 적의 심장부를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한 대 값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저들이 갖고 있는 150대 중에 가장 주력 그 비행기는 미그 23인가 그래요. 네. 우리랑 상대가 안 됩니다. 소련제 미국이.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새로운 거를 신형도 들여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이번에 우크라이나 기름이 없어갖고 그렇죠. 띄울 수도 없죠. 띄우지도 그리고 이 못한다. 150대를 탁탁 털었다는 건 훈련용 비행기까지 다 해갖고 초라하게 정말 대수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형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웃었어요. 아유, 다 미국이 띄워봤자 뭐 상대도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웃어줄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거기에 맞상대로 뛰었던 F-35A 전투기가 허당이었던 거예요. 왜 허당이냐? 실제로 맞붙었을 때요. 우리는 지금 이 미사일로 적의 전투기를 추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미사일은 그럼. 주요 타깃을 지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지휘부라든가 핵이라든가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타격시키는 미사일을 거죠. 쏘는 거죠. 근데 공대공으로 지금 저쪽에서 공군이 떠서 우리 쪽도 떴잖아요. 그러면 공대공으로 예를 들어 부딪혔을 때 그럼 우리는 기관포뿐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탄알이 것들이. 없다는데 예, 예. 탄알이. 탄알이 다 교탄이라는 겁니다. 교육용 탄알이죠. 예.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건 전투 비행이잖아요. 전투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저쪽에서 떴으니까 우리도 뜬다. 가상의 그래도 조금이라도 촉발되면 우리가 바로 맞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탄이다라는 걸 북한이 알면 북한이 더 웃는 거죠. 우리가 150대라고 웃는 게 아니고 저쪽이 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죠. 공갈포를 가지고 달라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50대도 어찌됐든 아무리 스텔스 기고 우리가 속도가 빠르지만 그래? 우리 추격해서 우리는 기관포를 쏠 수 있잖아 하고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지난 문재인 때 이걸 도입하면서 2015년에 예, 도입을 해갖고 4년 동안 40대나 지금 도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실탄은 한 발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들어갔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기관포가 있는데 그것도 쏘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도 하지만 공대공 네. 비행기끼리 싸우고 또 하늘에서 또 지상에다가 쏘아대고 그러지 미사일만 않습니까? 쏠 수는 없잖아요. 기관포로. 예, 예를 들어서 탱크가 지나간다든지 혹은 예. 주요 거점이 있을 때 미사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관포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죠. 그렇죠. 완전히 다다다다다다다 해갖고 지나가는 곳을.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이건 전투기로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예. 허당인 그런 지금 비행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자랑한 셈이 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때도 이거 도입하면서 프리덤 나이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명명식, 이 F-35A의 별칭 명명식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F-35를 상당히 무서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총알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자꾸 그쪽에서 얘기가 오니까 아예 총알 도입을 기관포에 총알 도입을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용 탄알도 5만 발인가 뭐 이렇게 들여는 왔는데 실제로 쏴보지를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을 하려면은 기관포를 쏘려면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안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F-35 스텔스기를 들여왔는데 그게 그냥 장식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탄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만약 전쟁이 딱 발발했을 때 F-35A가 실전에서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못 뜨는 겁니다. 사실 F-35A는 우리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적의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니까 바로 북한 지휘부를 가서 타격할 수도 있고 원점 타격이라는 게 바로 이 F-35로 가서 때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그 시설들 가서 때려서 이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리고 초토화시키겠다 그런 건데 그게 뜰 수가 없죠. 기관포가 없으면은 가다가 이 공중전이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도 막 상대가 오면은. 일단 이거잖아요. 자, 스텔스기니까 저쪽에서 탐지 못 돼요. 그럼 갑니다. 가갖고 미사일만 있으니까 미사일은 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비행기와 조종사의 안전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미 도착해 있으면 저쪽이 이제 이미 탐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응 비행기들이 떠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관포가 없으니까 운전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김정은한테 그냥 굽실굽실 하는 것까지 좀 뭐 평화를 위해서 자기들 얘기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좀 내가 체면이 깎이더라도 그냥 저쪽에 욕하는 소리 소대가리 닭대가리 해도 내가 못 들은 척 했다 하면 좋은데 네. 지금 안보 자체를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만이겠습니까? 또 두려운 건 이거예요. 지금 이 F-35의 허당이, 그러니까 F-35의 실탄 한 발 그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 군 체계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이 현무 낙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윤 대통령을 뭐라 그러지만 현무와 관련해서 이 현무 C가 실전 배치된 건 문재인 때예요. 이건 양산해갖고 현무 A, B, C 모두 다 개발은 지금 이 이명박 때 이제 개발이 시작됐지만 실전 배치는 문재인 때 했거든요. 이미 실전 배치된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쏜 거예요. 실험 발사가 아니고 지금 실험은 이제 그러니까 현무 5까지 이제 와 있죠. 그러면 이 현무 C를 실전 배치해서 성능을 다 검증한 건 문재인 때 했다고요. 그럼 문재인 때 이렇게 그 허당인 비행기의 실탄 이게 드러났다면 사실상 다른 우리가 주요 무기라고 킬체인이라고 문재인 때 완성되고 배치됐던 것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억지로 믿은 건지 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 국방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공갈탄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김정은은 그런 상황을 우리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레이건 하만이라 벨기에와도 그런 엄포에 자기들 뭐 주눅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에는 이 전력 자산이 뜨면은 좀 조용히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좀 도망갔죠. 예,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자기 한동안 안 나타나고 행선지라든가 이런 걸 일체 안 바뀌고 어디 땅 지하로 숨어버리고 벙커로 숨어버리고 요새는 뭐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퇴짜라 하고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조롱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킬체인이라는 핵심 그런 안보에 구멍을 냈지만 북핵에 대한
오판, 비핵화에 대한 오판, 이게 지금 오늘의 상황을 빚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날 또 스태핑에서 전술핵 재배치 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진전되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1992년 평양에서 이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 이 공동선언 평양에서 할 때 제가 그때 저 취재하셨죠. 고위급 따라서 총리회담이었죠. 그 따라서 평양을 갔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12월에 91년에 합의는 했지만 이제 평양 가서 가더라도 또 자기들 있는 데서 그걸 선언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합의는 서울에서 했지만 그래갖고 그때 따라갔었는데 이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우리는 핵을 다 전술핵들을 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에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이 이 시대에 그냥 완전히 핵을 고도화시켜 예, 온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완전히 둘린 완전히 거예요. 비대칭이 돼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여기서 뭐 우리가 직접 핵 개발을 못 한다 하더라도 전술핵은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까지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다.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7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은 전술핵 재배치 이거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죠. 공론화될 가능성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취재를 하고 한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핵의 평화적 그 이용까지도 사실 굉장히 경계를 하고 그렇죠. IAEA가 거의 우리의 속옷까지도 탁탁탁탁 털어서 맨날 검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요, VOA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 내에서나 혹은 미국의 싱크탱크 있지 않습니까? 싱크탱크 내에서 한반도의 핵과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거꾸로 그쪽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본 그런 그 학술 회의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싱크탱크의 교수인데 일본에서 한 학술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핵과 관련된 그런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언급도 네,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이제 전술핵만이 아니라 핵 개발까지도 사실은 여지를 두는 발언들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면은 오늘 뭐 정세균 전 총리도 북한이 이제는 세계 5대 핵 보유국이 됐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핵도 없는데 대화한다면 거기 가서 그쪽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한다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전술 핵도 있을 수 있지만 핵 개발, 대통령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핵 개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핵 개발 지금 당장 못 합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이거예요. 당장 무슨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된 그런 그 준비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그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은 뭐 몇 달이면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기술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아예 제재가 있고 거기에서 강력히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못 만들 때 기술력은 얼마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지금 전부 막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게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문재인이가 경제라든가 뭐 여러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안보도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니 무슨 판문점 도보다리 무슨 회담이니 공동선언이니 겉만 번지르한 이 평화 공세 김정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 안보를 지금 완전히 그냥 구멍을 엄청나게 크게 내놨습니다. 그걸 빨리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하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